무릎에 연골 주사 맞고도 계속 아프신 이유를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비법 여러분. 오늘은 60세 이상 분들이 가장 많이 겪고 계시는 무릎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반드시 난간을 잡아야 하고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누군가가 부축해줘야 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이가 들면 연골이 닳는 게 당연해요.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된 것 같네요. 약 드시고 물리치료 받으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구나. 평생 이 아픈 무릎을 안고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체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60세가 넘으면 무릎 통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세 가지 진실을 듣고 나시면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무릎 통증에 대한 모든 상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진실은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 60세 이상 분들의 무릎 건강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무려 78%에 달합니다. 10명 중 8명이 무릎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무릎에 녹이 쓴 것처럼 뻑뻑하죠. 그래서 처음 몇 걸음은 절뚝거리게 됩니다. 둘째, 계단을 오르내릴 때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특히 내려갈 때가 더 아픕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찾게 되고 없으면 난간을 꼭 잡고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내려갑니다. 셋째,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픕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죠. 넷째, 쪼그려 앉기가 어렵습니다.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기 전에 무릎이 더 아픕니다.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하다고 농담을 하실 정도죠. 이런 증상들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면 대부분 이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연골이 닳았어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처방받는 치료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소염진통제 복용, 연골주사, 물리치료,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 권유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를 받아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먹을 때는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약을 끊으면 다시 아프고 주사를 맞아도 몇 달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많은 치료를 받아도 무릎 통증은 계속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무릎 통증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90%는 연골 때문이 아니라 근육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상식은 이렇죠. 나이가 들면 무릎 연골이 닳아서 뼈와 뼈가 부딪혀서 아프다. 연골이 닳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60세가 넘으면 연골이 젊을 때보다 얇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연골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연골 자체는 아프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아픈 걸까요? 바로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 그리고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 아픈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골이 닳으면 무릎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무릎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호할까요? 주변 근육들을 긴장시켜서 무릎을 단단히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특히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이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점점 딱딱해지고 결국에는 돌덩이처럼 굳어버립니다. 실제로 무릎이 아픈 분들의 허벅지를 만져보세요. 정상적인 근육은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야 하는데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육이 이렇게 긴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 안에 혈관이 압박을 받아서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노폐물과 젖산 같은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독소들이 근육을 자극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한 근육이 너무 긴장하면 근육 자체가 지쳐서 아프게 됩니다.
마치 주먹을 꽉 쥐고 30분 동안 있으면 손이 아픈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릎 주변에는 대퇴사두근 외에도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 정강이 근육 등 여러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 무릎에 비정상적인 힘이 가해져서 통증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근육이 너무 짧아지면 무릎을 굽힐 때 앞쪽 대퇴사두근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퇴사두근의 과부하가 걸려서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릎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연골만 생각할 게 아니라 무릎 주변 근육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근육 치료에 집중한 분들은 연골 상태가 그대로여도 통증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무릎이 아니라 엉덩이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목, 무릎, 엉덩이, 허리가 모두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를 의학에서는 운동 사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죠. 의자에 앉아서 일하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고, 차에 앉아서 이동하고, 깨어있는 시간의 80% 이상을 앉아서 보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엉덩이 근육이 계속 눌려 있게 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기능을 잃게 되는 거죠. 엉덩이 근육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중둔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걸을 때나 서 있을 때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건물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둔근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걸을 때 골반이 좌우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무릎도 따라서 좌우로 흔들리게 되죠. 무릎은 원래 앞뒤로만 움직이도록 설계된 관절인데 좌우로도 움직이게 되면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걸을 때 엉덩이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무릎이 엉덩이가 해야 할 일까지 떠맡게 됩니다. 무릎이 원래 해야 할 일 외에 추가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무리가 되고 아프게 되는 거죠. 실제로 무릎이 아픈 분들을 검사해보면 90% 이상에서 엉덩이 근육이 약하고 엉덩이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시죠. 지금 의자에서 일어나서 한 발로 서보세요. 3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나요? 만약 흔들거리거나 균형을 잡기 어렵다면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테스트는 이렇습니다. 똑바로 서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려 보세요. 45도 정도까지 들어 올릴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30도도 들어 올리기 어렵다면 엉덩이 근육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무릎만 치료할 게 아니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고 엉덩이 관절의 움직임을 개선해야 합니다. 실제로 엉덩이 운동을 꾸준히 한 분들은 무릎 주사나 약 없이도 통증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무릎만 계속 치료하는 것은 마치 누수가 생긴 집에서 바닥에 물만 계속 닦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누수 지점을 막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은 염증이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릎이 아프면 염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염진 통제를 먹고 염증을 줄이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죠. 물론 급성 염증이 있을 때는 이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분들의 만성적인 무릎 통증의 경우는 다릅니다. 염증보다는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무릎을 한번 만져보세요. 허벅지나 종아리와 비교해서 어떤가요? 무릎 부위가 더 차갑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무릎에 혈액순환이 안 될까요? 무릎은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가장 어려운 부위 중 하나입니다. 첫째, 무릎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심장에서 펌프질해서 보낸 혈액이 무릎까지 도달하려면 긴 여행을 해야 합니다. 둘째, 무릎은 관절 부위라서 혈관 구조가 복잡합니다. 뼈, 연골, 인대, 근육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혈관도 구불구불하게 지나갑니다. 셋째, 무릎 주변 근육이 긴장하면 혈관이 압박을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허벅지 근육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져 있는데
이렇게 근육이 경직되면 그 안을 지나는 혈관도 눌려서 혈액순환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넷째,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서 혈액을 잘 밀어주는데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딱딱해져서 혈액을 밀어주는 힘이 약해집니다. 다섯째,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혈액을 밀어올리는 펌프 기능도 약해집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체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종아리 근육이 줄어들면 하체 혈액순환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근육과 관절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조직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회복 능력도 떨어집니다. 둘째, 노폐물과 독소가 쌓입니다. 정상적이라면 혈액이 흘러가면서 노폐물을 가져가야 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 젖산, 요산 같은 독소들이 관절 주변에 계속 쌓입니다. 이런 독소들이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일으킵니다. 셋째, 근육이 경직됩니다.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하고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넷째, 관절이 굳어집니다. 관절액의 순환도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 관절액의 질도 떨어지고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염증 치료만 해서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해야 무릎 통증이 해결됩니다. 실제로 혈액순환 개선에 집중한 분들은 약이나 주사 없이도 놀라운 회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릎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고 균형을 맞춰주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위로 당기는 동작을 10초씩 10번 반복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대퇴사두근이 많이 이완됩니다. 또한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도 늘려주어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올리는 레그 레이즈 운동을 하루에 20회씩 3세트 해보세요.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브릿지 운동입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동작을 10초씩 10번 반복해보세요. 엉덩이 근육이 강해지면 무릎에 가는 부담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들어올리는 사이드 레그 레이즈도 좋습니다. 중둔근을 강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서서 하는 운동으로는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세요. 셋째, 혈액순환을 개선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따뜻한 물에 조격을 하는 것입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과 종아리를 담그고 15분 정도 있으면 하체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일주일 후에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종아리 마사지도 효과적입니다.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해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루에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해보세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평지에서 걸으시면 됩니다. 걷기는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넷째, 올바른 생활 습관을 만드세요.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30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주세요. 무릎을 꿇고 일하는 것을 피하세요. 바닥에 앉을 때도 쿠션을 깔고 앉으세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3에서 4kg의 부담이 가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진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릎 통증의 90%는 연골이 아니라 근육 문제입니다. 둘째,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엉덩이 근육 약화입니다. 셋째, 무릎 통증은 염증이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시면 60세가 넘어서도 건강한 무릎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이나 주사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무릎 통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무릎 건강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감사합니다.